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필승 투자연구소 기존에 있는 채널 모두 다 없애고 새로운 채널에서 어제 말씀드렸더니 구독자분이 벌써 90분 정도 오셨는데 기존에 저를 알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빨리 주필승 투자연구소가 다시 많은 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채널이 이제 크지 않아가지고 노출이 잘 안 될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 주필승 투자연구소로 치시면 아마 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지금 마크가 과거와 틀린 검정색 마크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저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없는 동안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든가 뭐 월가의 그 연착륙 기대감이라든가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제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늘 외부 변수에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고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개무역으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기본적으로 요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수출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만 돼도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내수로 버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한 5천만 정도 가지고 내수 가지고는 도저히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월가에서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내년 그럼 언제쯤 될 거냐? 시장에서는 내년 5월 정도에 5월 정도에 0.25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게 이제 상반기냐 아니면 하반기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6개월 정도만 견디면 6개월 정도만 견디면 금리 인하 시즌에 도착한다. 요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이 가을과 겨울 요 사이에 정도 있다. 요 사이에 있고 여기를 견디면 봄이 온다. 봄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돌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로 물려서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시장보다는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 세계인이 같이 보고 있는 패드워치의 전망치인데요. 미국의 현재 금리가 아시다시피 최고 5.5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게 12월 달에는 거의 99.8%니까 거의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1월 달에도 97%로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부터 3월, 5월이 있는데 빠르면 3월 달, 늦어도 5월 달에는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되고 있다. 어쩌면 미국 시장이 벌써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연말 랠리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투자하시는 것과 알고 투자하시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금리가 곧 인하한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에서 이탈해서 리스크가 있는 위험자산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냐,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안정적인 내수 업종이 있을 테고, 여기서 내수나 금융 이쪽에서 성장주로 간다는 거예요. 성장주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성장주는 뭐냐? 앞으로 지금 실적은 나오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 있잖아요. 바이오. 앞으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투자해서 대박이 날 수 있다. 신약이 개발하면 리스크는 있지만 대박이 날 수 있다. 여기 대표적인 성장주였고요. 여기에 뭐 게임주들도 성장주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IT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나스닥에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그런 기업들이 성장주에 대해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 시기에는 나스닥이 좋은 상승을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마스도 상당히 좀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마스가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분열됐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휴전, 인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곧 될 수 있다. 하마스 관계자가 얘기한 거니까, 그전에는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하마스 관계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곧 중동 지방의 문제는 좀 가라앉을 수 있다. 요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뭐 엄청나게 $150, $200까지 갈 수 있다고 외국계 언론이 써들었지만 결국에는 유가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뉴스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고점을 아마 갱신할 겁니다. 고점을 갱신할 거고, 그러면은 이 조정폭이 거의 마무리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종합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나스닥 지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나스닥은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고점은커녕 여기 중간도 121선도 못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소 한번 볼 건데요. 거래소는 조금 낮습니다. 거래소는 이때부터 조금 반등, 여기 급등이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여기를 뚫고 나가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여기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급등 나왔다가 조정 보고 다시 못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지만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업종이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의 그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못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 정도 수치라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파란색 선 무슨 선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2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은 못 뚫고 있다. 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121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야 위로 좀 솟구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금이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1조 5천억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틀 상한가 치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 시장, 거래소 주식입니다. 전체 시장이 이쪽으로 돈이 몰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힘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에코프로가 머티리얼즈 상장되기 전에는 BM도 가고 에코프로도 가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자금이 모두 머티리얼즈로 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머티리얼즈가 좀 조정을 보이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으로 자금이 좀 이제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금이 몰려버려요. 지금 개인들이 거의 매수를 해가지고 머티리얼즈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 보면 보시다시피 머티리얼즈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인이 약 250억 정도 순매수, 첫날 뭐 2,300억, 뭐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개인들만 정말 큰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요. 거래대금 보시다시피 1조 5천억, 1조 5천억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웬만한 2차 전지 섹터는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로 갈 돈이 없어요. 개인들이 사야 올라가는 섹터가 2차 전지인데, 지금 이 돈이 모두 이쪽으로 몰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금 낙폭을 좀 보인다 그러면 이 돈이 다시 2차 전지로 갈지, 요것도 한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지면은 여기 조정을 받고 그 자금이 퍼지면서 다른 2차 전지 섹터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할지 잘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양극재 수출 데이터인데요. 여기 20일 날 나온 겁니다. 그 NCM하고 NCA 전체적으로 단가가 20%씩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합쳐도 18% 하락하고 있고, 양극재 가격이 역시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출량도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요 내용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내년 예상하는 겁니다. 내년 한 1분기가 거의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까지 하락 부분이 잡혀 있지는 않고, 내년 1분기에 바닥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어제 오늘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양극재 관련 이런 단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이제 연말 내나 연초 정도, 빠르면 연초니까 1분기도 1분기 안에 자리를 잡아준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늘 어떻게 된다고요? 선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바닥이 나온다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차트가 알려줘요. 차트가 알려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1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시점, 여기서 어떻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말렸다가 좀 흔들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뚫고 나가는 시점 있죠. 여기가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요 120일 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뭐 물타기 하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론 캡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확인을 하고, 여기를 확인을 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식은 121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정배열이 돼야 본격적인 이런 상승 모멘텀, 조금만 건드려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요 밑에 있으면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맞고 떨어져요, 이게.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극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조금 반등 나오는 시점이 나오면 여기 본격적으로 여기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참으세요. 너무 이제 싸니까 이제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은데,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확인을 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매하셔도 된다. 보다시피 이렇게 양극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일 때는
뚫고 나갈 것 같지만 조정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못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여기 뚫어줘야 이렇게 탄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때랑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요게 옛날부터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보시면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이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자 보시다시피 여기 121선 위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탄력이 좋잖아요. 하지만 밑에 있을 때 120을 깨고 내려오죠. 여기서부터 때로 내려오면은 여기 못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여기를 뚫고 나가는, 그죠? 여기 뚫고 나오죠? 예. 이렇게 뚫고 나가는 시점부터 이렇게, 예, 여기도 좀 올랐다 밀렸네. 다시 한번 트라이해서 뚫고 나가는 시점부터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틀리죠? 예. 그러니까 요때를 노리셔야 돼요. 요때를. 차라리 이렇게 뚫고 나갈 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뚫고 나갈 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복돼요.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예, 이렇게 121선 위에 있을 때는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121선 밑에 있을 때는 탄력이,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질지 올랐다 밀릴지 모르면 저도 잘 몰라요.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뭐 양극재 가격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장에 변화를 줄다, 예, 이런 거가 나타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이거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캐파가, 예,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좀 물려 있다라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예, 일단 확인을 하고, 예, 지금은 왜냐하면 남은 실탄이 그렇게 무한대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나온다. 아니면 최소 이 정도 이상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죠,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야 이거 어떻게 안 올라간다, 머티리얼즈만 올라간다, 예, 예. 하지만 이게 낙수 효과로 머티리얼즈가 좀 떨어지면, 예, 떨어지면 여기에 좀 올라갈지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워낙 머티리얼즈가 조금 이상현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고점이 얼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뭐 확인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처음에 매매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예, 추가 매수, 신규 매수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섹터를 보든지 아니면 여기, 예, 기존의 에코프로나 뭐 BM 121선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BM인데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악재, 예, 내년에 공장이 다 연기된 거, 그리고 양극재 가격 떨어지는 거, 여기 모든 악재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그죠? 예,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121을 뚫고 올라가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빠르면 12월 달이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예, 상승 모멘텀이 나와서 조금 지금보다는 탄력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왜 나만 내 것만 안 오르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그래요. 예, 여러분만뿐만 아니라,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올랐는데 왜 내 것만 안 가냐, 예,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팔고 딴 데 가잖아요. 안 똑같이 또 손해 봅니다. 그럼 이중으로 손해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오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뭐 미국의 나스닥은 고점을 뚫고 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 금리가 인하되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예, 성장주, 기술주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주가 가장 많은 지수는 비록 미국의 나스닥 지수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가장 빨리, 예,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는 게 선반영되면 미국의 나스닥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 금리 인하나 인상 이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참 부러운, 예, 종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고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얼마나 쉽냐면, 여기 한번 가만히 물려놔도 알아서 올라가요. 아무 때나 사가지고 물려놔도 고점을 갱신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주식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삼성전자 사놨다가 뭐, 예, 구만전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물려놔도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물려놔도 예, 올려갑니다. 이게 미국의 그 시장이에요. 그죠?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세계적인 뭐 펀드나 뭐 그 유명한 그뭐 투자가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진짜 실제로 매매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IMF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포스코를. 예, 상당히 몇 년 동안 5, 6년 정도 투자했다가 예, 손실 보고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예. 그네 나라에서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하면 수익이 나지만 우리나라 오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미국에서 1등은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놓으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쉽습니다. 하루 이틀 이게 1, 2%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몇십 프로씩 올라가요. 엔비디아 보세요. 고점 뚫고 가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이런 나라에서 투자하면 예, 누구나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시장의 그 대가들 너무 뭐랄까요?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이 진정한 예, 승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어렵고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나라에서 그런 국가 증시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존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텔레그램 방은 아직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구독자분들이 좀 쌓이고 그 이후에 예, 구독자분들이 현재 예, 90분 정도 되신데 아무튼 어느 정도 쌓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많은 분 소개시켜 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서 구독자를 좀 많이 예,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엔 제가 이 구독, 좋아요 그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 이게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영상만 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대한통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싸다 대한통운은. 제가 한 여름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박스권 나왔을 때 제가 요거 너무 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이번 장에도 큰 피해 없었고요. 다시 고점을 뚫고 가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이런 대한통운 같이 무거운 주식이 왜 이렇게 고점을 뚫고 가느냐? 요게 바로 요겁니다. 알리바바 아시죠? 예. 중국의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죠. 알리바바 유통회사인데 알리바바가 국내 진출했어요. 국내 진출했는데 어떻게 요즘에 그 여러분들 그 뭐 뉴스 같은 데 보시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에 보시면 그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동석 이분하고 예, 초롱이 나와가지고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알리페이거든요. 저기 알리 그 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가 뭐냐면 알리바바가 해외 커머스, 알리바바가 이제 해외로 직구하는 거 여기서 직구를 하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배달해주는 요거를 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협업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그런데 CJ 대한통운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보다시피 1분기에 박스 기준으로 갈게요. 350만 박스였는데 2분기에 550만 박스, 3분기에 900만 박스, 4분기에는 뭐 1000만 박스가 넘어가겠죠. 요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통운이 하락했던 원인은 바로 예, 쿠팡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 투자를 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예, 쿠팡이 또 배달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쳐졌는데 저기 여기 들어가 알리바바에 하고 있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야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직구로 들어온 거니까 아무래도 보통 우리나라에 그 유통하는 사람들이 보면 중국산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한테 좀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네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커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국산 가지고 와서 팔아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접 해서 들어가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품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참 잘 안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어서 기관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여기 121선 어떻게 됩니까? 위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탄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눌리면 무조건 사야죠. 사놓고 손절가는 여기 121선 오면 나 손절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매매하시면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성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쿠팡에 물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성장성이 담보가 돼갖고 알리바바 엄청나게 이거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알리페이.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대한통운이 큰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요게 이제 시장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다음부터 CJ 대한통운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최근에 좀 빳빳하게 섰기 때문에 조금 눌러줄 때 기회를 봐서 매매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다. 이거 주봉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지금부터 여러분 꼭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슈죠. 샘 올트먼. 요게 이제 이 양반이 그 오픈 AI, 오픈 AI라죠. 오픈 AI의 CEO인데 쫓겨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회에서 언제든지 그 사장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쫓아내면서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제안하는 거 모두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갑니다. 결국에는 AI 등인 이런 오픈 AI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보여드렸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일론 마스크도 지금 유대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 주주들도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악동인 그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윗이라는 게 원래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트윗이 원래는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싫다. 표현의 자유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요걸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유대인이 백인동을 증오한다라고 이제 누가 쓴 건데 여기에 당신은 진실을 말했다라고 댓글 달은 겁니다. 요 댓글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 인권 단체라고 하는 ADL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대다수의 이제 서구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 몇몇 일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래서 이제 정부에서 백악관에서도 참 우려하고 있고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가 조금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광고를 다 내리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도 IBM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뭐 디스커버리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실적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또 떨어지면 아무래도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또 테슬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떨어지잖아요. 요런 부분까지 연계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투자가들한테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또 있습니다. 테슬라 상당히 위험한 기업이죠.
예. 아무튼 요것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데, 광고를 내린다든가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의 그 유대인의 파워가,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될지, 앞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샘 올트먼처럼 쫓겨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3월에 할 거냐, 5월에 할 거냐, 아니면 뭐 하반기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내년 5월 정도는 벌써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시장이고요. 금요일 날은 반장만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그죠? 수요일까지가 정상적인 시장이고, 목금은 거의 큰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미국 변수 말고 우리나라 변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고, 대외 변수들이 뭐 유가라든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만 2차 전지 섹터는 아직까지 먹구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금이 신규 종목으로 쏠리는 것도 다 그런 기존에 있던 매물대가 아닌 신규 종목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몰리다 보면 머티리얼즈가 그렇게 상한가를 치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로 매매하고 싶으면 그냥 그날 파는 단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인드로 사시면 상당히 고점에서 고생하시게 되니까, 초반에 매매를 못 하셨다면 차라리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한번 한 템포 죽이고 매매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주식시장은 이게 단기로 뛰는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기회가 와요. 그럴 때 이거 다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머트리얼즈, 야 이거 머트리얼즈 내가 이거 얼마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냐, 첫날 샀으면은 야 이거 더블 났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상상의 나래를 하지 마시고, 주식은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못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지금 손해보고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 시장의 그 눈을 크게 멀리서 보면 또 답이 나오는, 그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저와 함께 찾아가시면 아마 안정적이면서 큰 리스크 없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머트리얼즈가 아니더라도 먹을 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섹터 에코프로 그룹들도 전체적으로 이번 조정만 잘 견뎌주면 연말 연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필승 투자연구소 새롭게 채널을 개설했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